점검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박관영 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3종 시설물 모바일 점검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릴 국토안전관리원 박관영입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바일 점검 시스템이 어떤 건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사용법은 지금 받으신 책자 말고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서 시연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소개입니다. 제3종 시설물 모바일 점검 시스템이란 말 그대로 3종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 실시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종 점검을 하실 때 기준이 되는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을 기반으로 모바일 웹 형식으로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이 모바일 웹이란 이제 PC로 접속을 하시면 PC 버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휴대폰이라든지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시면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시스템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스템은 기존에 많이 사용하셨던 FMS랑 연계해서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FMS에서 관리하시던 시설물 관리대장이라든지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FMS에서 실적을 등록하셔서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시고 이제 자체 점검이든 대행 점검이든 실적을 등록하시는 그런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최초의 점검 현황이라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점검 실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점검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 특성을 활용해서 이제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외관 사진이라든지 시설물별 점검표 등을 작성하실 수 있는 점검 실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점검을 실시하시고 나서 이제 실적을 제출하시려면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될 텐데, 그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 점검 결과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바일 점검 시스템에 입력하셨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엑셀이라든지 통계 자료를 뽑으실 수 있는 점검 통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스템은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 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기존에 확인하셨던 분들께서는 시설물별로 점검표가 나와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시설물별 체크리스트가 그대로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평가 부재별로 시설물별로 점검표를 바로바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등급을 자동으로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점검표에 입력하셨던 그 등급이라든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그 최종 안전등급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과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부록 2에 보시면 그 표준 보고서 서식이라고 해서 그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양식이 있는데, 그 보고서 서식이 그대로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게 데이터 입력만 하시면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기능들을 포함해서 이 모바일 점검 시스템 자체가 어떤 흐름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 보시면 결과 제출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FMS랑 연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FMS 쪽으로 이 모바일 점검 시스템에 입력하셨던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연계가 되고 실적 제출도 자동으로 바로바로 연계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강의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이제 제1, 2종 시설물뿐만이 아니라 3종 시설물도 이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될 텐데, 이 모바일 점검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면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보고서가 생성이 되고 FMS로 또 실적도 자동으로 제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이제 점검을 실시하시고 실적도 제출하실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스템 접속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 화면 옆에 있는 URL을 입력하시면 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URL을 입력하시면 시스템으로 바로 접속이 됩니다. 먼저 접속을 하시면 로그인을 하셔야 될 텐데 이건 기존의 FMS에서 사용하시던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이 시스템이 이제 올해 막 구축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 솔루션이라든지 저희가 좀 처리해야 될 과정이 조금 남아있어서 비밀번호를 아이디랑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바로 로그인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네, 로그인 하시면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메뉴별로 사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 현황의 시설물 현황이라는 메뉴입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FMS에서 관리하셨었던 지금 소관하고 계시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대상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별로 기본 현황이라든지 상세 현황, 기존의 FMS에서 관리하셨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확인하셨을 때 정보가 잘못됐다 하시면 FMS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넘어가서 점검 관리라는 메뉴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모바일 점검 시스템을 통해서 점검을 하실 때 가장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그 발주처에서 자체 점검으로 수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점검기관의 대행으로 맡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각각을 구분해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FMS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행으로 점검기관에 점검을 맡기셨을 때 그 점검기관에서 점검 수행하시고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 요청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셨을 텐데 여기서는 FMS랑 조금 다르게 이제 그 점검을 발주한 관리 주체에서 대행 점검권을 먼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별도의 승인 절차를 좀 생략할 수 있도록 그냥 발주처에서 먼저 등록을 해주면 이제 점검기관에서 로그인해서 정보를 이어서 입력하면 되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체 점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자체 점검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이번에 점검을 하시는 점검명이라든지 그 거업의 기간까지만 선택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하시면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자체 점검권이 하나가 신규로 생성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행 점검으로 이제 대행을 맡기셨을 때도 똑같이 대행 점검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점검명과 점검 기간 그리고 금액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로 그 점검을 수행하셨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어디인지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FMS에 등록되어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들의 정보가 다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점검을 수행했던 기관이 어디인지를 선택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 선택된 기관이 나중에 로그인을 했을 때 그 관리 주체에서 생성해준 그 대행 점검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최초 등록만 해주시면 이후 단계부터는 자체 점검이든 대행 점검이든 똑같이 진행이 될 거여서 최초에 그 대행 점검권을 등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제 신규로 생성하신 점검권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실시하신 기술자분과 점검을 한 시설물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여 기술자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점검을 수행하셨던 기술자분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들도 이제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계신 기술 인력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 FMS의 기술자 등록이 완료된 기술자분들만 표시가 됩니다. 똑같이 점검을 수행하신 시설물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계신 3종 시설물들이 표시가 됩니다. 점검을 실시하셨던 시설물들을 선택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점이 가장 우측에 보시면 이전 점검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해 주시게 되면 이제 이후 단계에 입력할 전차에서 입력하셨던 점검 결과라든지 보고서를 작성하셨던 이런 데이터들이 똑같이 이번에 금차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차랑 비교하셨을 때 중복되는 내용은 다시 입력하실 필요 없고 새로 추가되는 내용만 입력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여기를 추가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똑같이 물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술자분과 시설물 추가가 완료되셨으면 최종적으로 이 작성 완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작성 완료 처리를 해주셔야지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꼭 작성 완료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점검 실시에 점검 실시 관리라는 메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가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점검하실 때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 대상 시설물이라는 쪽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제 방금 전 단계에서 직접 추가하셨던 시설물들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시설물별로 이제 수행 계획부터 외관 사진첩까지 단계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수행 계획을 보시면 말 그대로 이번 점검을 하실 때 과업에 대한 수행 계획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사전조사,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이런 공정 항목들을 선택해 주신 다음 각 항목별로 그 계획 기간 등만 입력 선택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위치도 및 정령 사진입니다. 현재 점검하고 계시는 시설물에 대한 위치도와 정령 사진 등을 입력하시는 단계입니다. 지금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외관 사진 쪽에 지금 파일 첨부라는 버튼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PC 버전으로 접속을 하셔서 이 파일 첨부 버튼을 누르시면 당연하게 이 PC에 저장된 이미지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서 지금 모바일 기기로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 지금 이 메뉴를 접속하고 계신다 하시면 휴대폰으로 파일 첨부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휴대폰 카메라를 바로 실행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사진 촬영을 하시고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이제 PC에서 이미지를 업로드 했던 것과 똑같이 사진을 바로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점검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점검을 하실 때 지금 점검하고 계시는 부재가 어떤 부재인지 발생한 손상은 어떤 것인지 등을 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손상이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손상이 시설물 점검표에 이제 어디 항목에 해당되는지까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점검하고 계시는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휴대폰으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휴대폰으로 파일 첨부 버튼을 누르시고 실시간으로 사진 촬영을 하신 다음에 바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점검을 하실 때 사진 촬영을 하시고 이후에 내업을 통해서 부재별로 사진 정리를 하신 다음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셨을 텐데 좀 그런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자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업로드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크리스트입니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시설물별 점검표가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장에서 평가 항목별로 그냥 등급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급과 이제 점검자 의견도 보수 보강 필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다 선택하신 다음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최종 안전 등급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직접 계산하실 필요 없이 그냥 등급만 찍어주고 저장해 주시면 최종 등급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진첩입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 이제 손상을 입력하셨던 부분에서 등록하신 점검 사진들을 그 외관 사진첩 형태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완료되셨으면 작성 완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하신 시설물 모두를 각각의 단계를 진행하셔서 다 작성 완료 처리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작성 완료가 되셨을 때는 다시 초기에 점검 실시 관리 메뉴로 오셔서 최종적으로 이 점검건에 대한 작성 완료 처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점검하셨던 결과들을 다 입력하셨으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될 텐데 그 단계가 이제 마지막인 점검 결과의 보고서 작성 메뉴입니다.
동일하게 대상 시설물로 접속하시면 결과표 작성부터 종합변론까지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 서식 보고서가 그대로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확인하시면서 보고서 양식별로 이제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만 확인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구들도 기본적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고요. 확인하셨을 때 좀 수정이 필요하신 부분들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결과표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의 FMS에 다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대장의 재원 정보들은 자동으로 다 연계가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점검을 하실 때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 주요 결과라든지 보수 보강 내용 이런 부분들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전에 점검 내용을 등록하셨던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 네, 목차도 자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업 목적 및 내용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전에 입력하셨던 부분이라든지 연계되는 부분들 맞춰서 다 자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다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있고 이렇게 쭉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이전에 시설물별 점검표에 등록하셨던 이런 체크리스트 등급 결과를 기반으로 저희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평가 기준에 따라 이제 최종적으로 등급이 어떻게 산정됐는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시설 영역별로 어떤 산정식에 따라 이제 각 영역의 상태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최종 등급은 이렇게 D등급이 나왔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기술자분이 판단하셨을 때 이 자동으로 산정된 등급이 좀 안 맞다라고 하시면 등급도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등급을 변경하셨으면 그 변경 사유까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인 종합변론까지 작성을 해주시고 작성 완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시설물별로 다 작성이 완료되셨으면 이 점검건에 대한 작성 완료 처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셨으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하셔야 되는 모든 절차가 끝났고요. 이렇게 결과를 입력하셨으면 이제 산출물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산출물을 마지막인 이 결과 보고서 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우측에 점검별 보고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눌러보시면 지금까지 입력하셨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PDF든 한글 파일이든 원하는 형식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대로 FMS에 첨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FMS 제출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이제 점검 실시 관리 이런 부분들에 다 입력하셨던 데이터들이 FMS로 자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자체 점검권을 예시로 말씀드리면, 자체 점검을 하시고 FMS에 실적 보고 하셨을 때 이 유지관리 실적 보고라는 메뉴에서 하셨을 텐데, 네, 기존의 이 메뉴를 통해서 이제 자체 점검권 실적을 보고 하셨을 텐데, 보시면 책임 기술자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 FMS 제출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 모바일 점검 시스템에 입력하셨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항목에 맞게 데이터가 자동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보고하려고 FMS에서 또 똑같은 내용을 입력하실 필요 없이 그냥 최종적으로 이 버튼 한 번 눌러주시고 여기서 또 한 번은 보고서만 첨부해 주시면 실적 보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직접 써보셔야지 좀 손에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내년 상반기 점검이라든지 이 시스템을 활용하실 때 이 공지로 오시면 메뉴별로 사용법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 모바일 점검 시스템에 대한 사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